시니어 만세입니다. 오늘도 손해 안복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이 변화는 예전에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시점이 달라지면 적용 방식과 결과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부담 없이 유지되던 상태였다면 그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자주 들리실 겁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험료가 나왔다는 말, 가족 밑으로 들어가 있던 상태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섞여 나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 그동안 가족 밑으로 보험을 유지해 온 분, 보험료를 직접 낸 적이 거의 없는 분,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불리해지는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확히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 하나가 이후의 부담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점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어떤 순간에 부담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중간에 끊으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은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변화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인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 계속 유지되겠지. 가족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이 인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실제로 큰 문제가 없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겨도 그 원인을 바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한번 등록되면 계속 유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정 시점마다 자격 여부가 다시 확인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요청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확인 과정이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작은 변동이 생기거나 가족관계나 주소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생활에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피부양자 유지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전환은 사전에 이제 바뀝니다라는 안내가 충분히 체감되게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체감하는 순간은 고지서를 받았을 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시 돌리면 되겠지. 설명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이미 적용된 기간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함정의 무서운 점은 큰 실수나 무리한 선택이 없어도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 가족 관계가 정리된 것, 생활 방식이 조금 바뀐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점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주제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 보험료 금액 자체가 아니라 자격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는 것이라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함정을 지나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조차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갈릴까요?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기준 숫자들이 어디에서 작동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작동하는 지점. 이제부터는 피부양자 유지와 지역가입자 전환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조금 받는 정도면 괜찮겠지. 생활이 빠듯한데 설마 보험료가 나오겠어. 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생활 체감과 행정 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공식 기준에서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소득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금융에서 발생한 이자,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본인이 이건 생활비가 아니다라고 느끼는지와는 별개로 행정 기준에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작동하는 것은 재산 항목입니다. 재산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각 항목이 따로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합쳐집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감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직 선 안 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빗나갑니다. 여기서 특히 많이 갈리는 지점이 연금 수령 시점과 기준 반영 시점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달과 보험료 판단에 반영되는 시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자격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기준은 자동차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차량을 오래 탔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식이나 사용 목적과는 다른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반영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감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받고 나서야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설명으로 설득되는 구조가 아니라 숫자가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조금 넘었는지 많이 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생각한 기준과 제도가 보는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지나치면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숫자를 알고도 여전히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생각의 착오를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특별히 많이 벌거나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착각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연금은 소득이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연금은 평생 납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쓰는 돈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 기준상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졌을 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피부양자는 한 번 되면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가족 밑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이 상태가 기본값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안내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은 정해진 시점마다 다시 확인됩니다. 이 확인 과정은 생활 변화와 맞물려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느끼는데 결과만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보이는 착각은 작년에는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이 착각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이 미세하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시작됐거나 금융상품이 만기를 맞았거나 차량이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여도 기준선 근처에 있던 경우에는 결과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의 공통점은 생활 감각으로 제도를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이 제도 안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제서야 원인을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자격이 바뀐 이유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보이실 겁니다. 오히려 제도는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생각의 기준이 어긋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착각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피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고 선택했다가 현실에서 바로 영향을 받게 된 가장 흔한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수형 사례 1. 이제부터는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제 상황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편법이나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례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은 그동안 자녀 밑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인 명의로 큰 소득이 없었고 생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도 보험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생활비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고 본인의 생활 수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연금 수령 자체가 아니라 연금이 시작된 시점 이후 자격 재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유지되던 상태가 다시 점검되는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이 겹치면서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낄 만한 지점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 기존 생활을 유지한 것, 가족관계가 그대로였다는 점만 보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느낌과 변화가 없었다는 판단은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다시 피부양자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미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때문에 뒤늦게 알았을 때 체감되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 사례는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 중 보험을 직접 낸 적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충분히 겹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지점에서 멈춰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나 연금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선택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형 사례 2. 이번에는 앞선 사례와 결이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특징은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너무 흔해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선택이 결과를 바꾼 경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분은 자녀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잠시 통장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들어왔다가 며칠 안에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였고 본인은 그 돈을 쓰지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기준 시기와 겹쳤다는 점입니다. 제도에서는 자금의 출처나 사용 목적을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 어떤 금액이 기록돼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봅니다. 잠깐이었는지 곧 빠져나갔는지는 판단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지점은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빠져나간 뒤에도 일상은 그대로였고 당장 체감되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자격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미 돈은 빠져나갔는데 왜 지금 반영되느냐? 잠깐 있었던 돈인데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기준 시점의 기록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설명이나 사후 정리는 이미 내려진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족 간 금전 이동은 흔하고 잠깐 맡아주는 상황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자격과 연결된 문제라고 미리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자주 결과를 흔드는 선택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느끼셔야 할 점은 편법을 썼느냐가 아니라 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입니다. 생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제도 안에서는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사례들은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보다 확인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6번째,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 장에서는 이해나 해석보다 확인 자체가 중요한 항목들을 정리합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것은 제도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본인의 자격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부양자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추측으로 판단하면 이미 결과가 적용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12년 사이에 있었던 변화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보험 만기금이나 금융상품 만기가 있었는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통장을 거쳐간 적은 없는지, 차량을 교체하거나 처분한 적은 없는지 하나씩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생활에서는 사소해 보여도 제도에서는 기준을 건드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 전체입니다. 주거래 통장만 떠올리기 쉽지만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고 있던 계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농협, 우체국, 지역 금융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부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잔액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과 연금의 지급 시점입니다. 보험 만기금, 해지 환급금, 연금 개시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자격 재확인 시기와 겹치지 않았는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지금 결과가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 관련 항목입니다. 차를 오래 탔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연식과 사용 목적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번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지서 수령 시점 이전의 대응 여부입니다.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 움직이는 것과 그 전에 상담과 확인을 해두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면 점검과 조정의 여지가 더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알아두는 정보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할 점검 항목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서만 판단하지 않고 이 주제와 반드시 함께 묶어서 봐야 할 제도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어져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실행 단계와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 이 장은 정보를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갈라지는 실행 구간입니다. 앞에서 점검을 마쳤다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남습니다. 먼저 실행 단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적용 상태를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유지인지, 지역가입자 전환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를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말이나 개인 추측은 2단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경 가능 시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확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 시점인지에 따라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 없이 행동하면 해도 소용없는 신청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경우, 연금 개시로 구조가 바뀐 경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2단계에서 무리하게 하나의 답만 찾으려 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할 제도들입니다. 이걸 따로 보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봐야 할 것은 연금 수령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따로, 보험료는 따로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관련 제도입니다. 주택, 토지, 금융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를 한 번에 묶어서 봐야 합니다. 한 항목만 보고 안심하면 다른 항목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감면 지원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건강보험료 하나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 부담 구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면 한쪽을 줄이고 다른 쪽에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향후 재확인 주기입니다. 이 주제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자격은 고정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번만 넘기자는 접근은 다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고정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문제는 단독 사건이 아니라 연금, 재산, 신청 시점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흔들리고 같이 묶어서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앞으로도 써먹을 수 있게 고정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이 정보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 판단 고정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무리는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오늘 기준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언젠가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 소득이나 재산이 변한 시점, 그리고 공단이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 차이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를 보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상 시점입니다. 둘째는 조건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이나 보험료 증가는 한 가지 이유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연금, 가족관계가 서로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묶여 반영됩니다. 한 조건만 보고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순간 다른 조건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숫자입니다. 느낌, 주변 이야기, 카더라로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얼마를 넘었는지, 어느 선에서 갈리는지, 어떤 항목이 계산에 들어가는지 기준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손해가 생겨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왜 불리해지는지 짚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유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한 번 빠지면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넘긴 기간은 그대로 부담으로 쌓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연금 받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돈이 더 나간다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준비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본인의 적용 상태를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만 확인해도 막연한 불안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연금 시작, 소득 변화, 재산 이동 같은 결정적인 시점을 미리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정보를 볼 때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 기준이고 무엇이 같이 묶여 판단되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 설명이 길어도 중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문제는 운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시점 조건 숫자를 놓쳤을 때 생기는 구조적인 부담입니다. 이 3가지를 고정해 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제도 앞에서도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준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겠습니다.